안녕하세요. 스프링 MVC 윤재성 강사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XML을 이용해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세팅하는 방법을 XML로 하느냐, 자바로 하느냐, 그 차이에 있고요. 두 가지 방법 다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할 때 둘 다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하자는 방향성을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방향성에 맞춰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거 보시면 웹.xml, 루트 컨텍스트, 서블릿 컨텍스트 이렇게 했었는데요. 웹.xml은 extract, annotation, config, dispatch, servlet, initializer. 자, 이름이 길죠? 이거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사용하시거나 웹 어플리케이션 이니셜라이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루트 컨텍스트 XML은 우리가 그냥 빈을 정의하는 그런 XML로 이용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그냥 상속 없이 만드시면 되시겠고요. 스프링 MVC에 관련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서블릿 컨텍스트는 웹 MVC 컨피그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업했던 XML 기반의 스프링 MVC 프로젝트입니다. 이거와 비교를 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파일의 뉴에 다이나모 웹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얘는 스프링 MVC 자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MVC 자바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스프링 MVC 자바에서 마우스 클릭, 자, 소스, config에 convert to main project 클릭해 주시고요.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해주시고, form.xml을 덮어 씌우도록 할게요. form.xml을 여기를 클릭하시고, 덮어 씌워 주시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룹 아이디에 컨트롤 V, 아티팩트 아이디에 컨트롤 V 해서 두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시면 웹 inf 폴더에 web.xml에다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web.xml도 자바 파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src 자바 리소스의 src입니다. src에서 마우스 클릭, 뉴의 패키지 클릭해 주시고요. kr.co.softcampus.config 라는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서블릿을 세팅하기 위한 그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먼저 웹 어플리케이션 이니셜라이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fig에서 마우스 클릭, 뉴의 클래스 해주시고요. 이 클래스는 자, 스프링 config 클래스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얘는 implement 웹 어플리케이션 이니셜라이저입니다. 자, 마우스 올려주시고 add on implement 메소드 클릭해 주시면 on startup이라는 메소드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거를요, 제가 on startup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MVC 자바 클릭해 주시고, 자, 실행 버튼 눌러 주시고요. 러너 서버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닫아주시고요. 자, 콘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 볼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가 스프링 MVC 라이브러리들을 다 세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했을 때 만약에
얘를 구현한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onStarter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해 줍니다. web.xml 파일을 로딩하는 것 대신에 이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web.xml 파일을 로딩해 주시면 web.xml 파일에서 작업했던 거를 여기에서 자바 코드로 구현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자, 먼저 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web.xml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여기에 보시면은, 먼저 이 주소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서블릿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이 서블릿은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작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요청 발생 시 요청을 처리하는 서블릿을 자,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설정해 준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디스패처 서블릿을 세팅하도록 할 건데요. 자, web.xml 작업할 때 보시면 이 서블릿 context.xml을 우리가 지정을 했었죠. 그쵸? 이 서블릿 context.xml은 그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정을 했는데요. 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지정을 할 때 이 역할을 할 클래스를 지정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config에다가 마우스 클릭 U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이 클래스의 이름을 자, 서블릿 앱 서블릿 앱 컨텍스트라는 클래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이 클래스는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정을 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요. 자, 이 클래스는 웹 MVC configure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implement 웹 MVC configure 구현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자, 스프링 config.class 가셔가지고요. 네, 디스패처 서블릿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위에다 추석 처리할게요. 자, 스프링 MVC 프로젝트 설정을 위한 위에 작성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notation 자, config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되겠고요. 자, 서블릿 앱 컨텍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annotation config 웹 컨텍스트 이 클래스의 객체를 먼저 생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니까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자동화성 리스트에서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시고 자, 서블릿 앱 컨텍스트 register 해주시고 서블릿 앱 컨텍스트 class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만든 이 클래스를요.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설정하기 위한 클래스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디스플레이처 서블릿에다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web.xml을 보시면 스프링 MVC 설정을 위한 이 XML 파일을요. 디스패처 서블릿 지정을 할 때 같이 세팅을 했었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입니다. 보시고요. 디스패처 서블릿. 그래서요, new 디스패처 서블릿. 여기에 자, 서블릿 앱 컨텍스트를 매개 변수로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스패처 서블릿 보시면은
로드 온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세팅을 했고요. URL 패턴도 세팅을 했죠. 이것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서블릿 레지스트레이션 다이나믹 자, 서블릿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서블릿 컨텍스트 앱 서블릿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름을 자, 디스패처라고 해주셔야 되십니다. 이름 틀리시면 안 되십니다. 이름을 디스패처로 지정해 주시고요. 디스패처 서블릿을 지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 디스패처 서블릿의 객체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걸 이렇게 등록해 주시게 되시면은요. 요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서블릿 컨텍스트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해주시게 되시면은 이 디스패처 서블릿 이 객체를 요청을 받아들이는 서블릿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부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서블릿 set 자, load on startup 1 해주시고요. 가장 먼저 로딩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블릿 add mapping 이렇게 해주시면 자,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 서블릿이 가장 먼저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고요.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지정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빈을 정의하는 클래스를 지정을 합니다. 바로 요거랑 요거 두 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을 지정할 클래스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뉴의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자, 해주시고 이 클래스는 루트 앱 컨텍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눌러주시고요. 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요. 얘는 프로젝트 작업 시 사용할 빈을 정의하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빈 정의할 때 configuration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세팅을 했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고요. 자, 스프링 config 클래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빈을 정의하는 클래스를 지정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자, annotation config web application context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root app contex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register 자, root app config class를 지정하도록 하겠고요. 리스너도 세팅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요거 세팅하는 겁니다. 요거를 세팅하는 겁니다.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였죠, 그쵸? 여기다가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 리스너는요, new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 여기다가 루트 앱 컨텍스트 세팅해 주시고요. 서블릿 컨텍스트 add listener. 그래서 리스너를 설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시면은 일단은 예, 여기까지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인코딩 설정했었죠? 요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파라미터 인코딩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레지스트레이션 dynamic 필터 해주시고요. 자, 서블릿 컨텍스트 add 필터 필터의 이름은 인코딩 필터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캐릭터
인코딩 필터 클래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에 필터 set init 파라미터. 자, 인코딩에다가 UTF-8을 세팅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 add mapping for URI pattern for sublit range 해주시고, 네, 여기 널값 넣어주시고요. 얘는 펄스 값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디스패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주시면 디스패처란 이름으로 등록된 이 서블릿이 받아들인 요청에 대해서 이 인코딩 필터를 통과시키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맥.xml에 대한 작업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우리 컴피그에 보시면은 루트 컨텍스트.xml은 원래 내용이 없죠. 루트 컨텍스트.xml 대신에 이 클래스를 만든 건데 우리가 아직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걸로 끝날 겁니다.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 컨텍스트는 일단 스캔한 패키지 내부의 클래스 중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을 컨트롤러로 로딩하는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요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블릿 add context 가주시고요. 얘도 빈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configuration 세팅하도록 하겠고요. 여기다가 enabled web MVC 이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바로요. 자,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세팅되어 있는 클래스를 컨트롤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으로 했던 작업이요. 자, 스캔할 빈들이 모여져 있는 패키지를 스캔하는 이러한 작업들, 패키지를 지정하는 게 있었죠. 그것도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캔할 패키지를 지정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스캔 kr.co.softcampus.controller 이 패키지는 만들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했던 작업이요. 이제 뷰 이름을 리턴하게 되면은 앞 뒤로 경로를 붙여뒀던 요거 있죠? 요거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자, 컨트롤러의 메서드가 바나나는 자, JSP의 이름 앞뒤에 경로와 확장자를 자, 붙여주도록 설정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fig view resolve라고 있습니다. resolvers 여기 되겠고요. 자, 여기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 registry.jsp 해주시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의 앞쪽에 붙을 문자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jsp 뒤쪽에 붙는 이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의 메서드가 만약에 인덱스란 문자를 반환하게 되면 앞에 요게 붙고 뒤에 요게 붙고 해서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정적 파일을 세팅하는 게 있었죠. 요것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셔서 자, 얘는 정적 파일의 경로를 매핑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add 해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add resource handler가 있습니다. 요거. 자, 요거 해주시고요. 자, registry add resource handler 여기다가 아까 보시면은 패턴을 이렇게 넣었었죠. 그렇죠? 이거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대로 해주시고
.add resource location는 resources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정적 파일을 앞에 그냥 그 경로를 작성해 주시면 그 앞에다가 resource를 붙여서 경로를 찾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설정에 관련된 파일은 전부 다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컨트롤러는 요거하고 동일하게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하게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src에서 마우스 클릭 U에 클래스 해주시고요. 클래스가 아니고 src에서 마우스 클릭 U에 패키지 클릭해 주시고요. kr.co.softcampus.controller 라고 해주시고요. 자, F5 누르셔서 새로 고침도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 U의 클래스 이름을 홈 컨트롤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거랑 똑같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세팅해 주시고요. 자, 골뱅이 자, 리퀘스트 매핑 밸류는 이걸로 주도록 하겠고요. 메소드는 request method.get 자, public string home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return inde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하도록 하겠고요. 자, 주소만 치고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얘가 리턴하는 리턴하는 문자를 앞뒤에다가 경로를 붙여서 뷰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경로를 설정할 때 여기에서 인덱스를 반환했기 때문에 인덱스 앞에 요게 붙고 뒤에는 요게 붙습니다. 그래서 웹 inf 폴더 안에다가요. 여기에 여기 웹 inf 폴더입니다. 웹 inf 폴더에 마우스 클릭 U의 폴더 클릭해 주시고 자, 뷰스라는 폴더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전에하고 똑같습니다. 주시고 뷰스에서 마우스 클릭 U의 JSP 클릭해 주시고 얘는 인덱스라고 세팅하겠습니다. 이 설정하는 부분만 달라지고요. JSP하고 컨트롤러 만드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똑같이 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얘는 Hello Spring MVC Java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해주시고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이미지도 세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세팅할 때 모든 경로의 주소에 대해서 리소스즈 폴더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해라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U의 폴더 클릭해 주시고 리소스즈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전에 사용했던 이 이미지 파일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하셔서 index.jsp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mg src는요. 자, 이미지에 있는 아이콘 스프링 프레임 워크.svg 이렇게 세팅하도록 하겠고요. 이거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주시면은 어디 경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폴더를 안 만들었네요. 리소스즈 안에 마우스 클릭 U의 폴더 클릭해 주시고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이 파일을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드래그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미지도 잘 나오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ML에다가 설정했던 작업들을 자바 파일로 옮겨서 세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요거 스프링 컴피그 클래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 우리가 코드를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자, 근데 요거 말고 다른 걸 쓰실 수 있는데요. 그걸 쓰시면 더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코드의 자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대로밖에 작업하지 못하고요. 이거는 모든 코드들을 우리가 다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뭔가 다른 필요한 작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작업들을 더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둘 중에 더 뭐가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이니셜라이저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Abstract Annotation Config Dispatcher Servlet Initializer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디스패처 서블릿도 다 정해져 있고요. 모든 게 다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할 일은 얘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만 우리가 정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스프링 MVC에 관련된 설정하는 클래스는 요 클래스는 그 스프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코드 하나.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릿도 그냥 정해져 있는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도 안 하고요.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은 요 매핑 주소. 요것만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얘 같은 경우에도 있는 클래스 쓰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거죠. 빈을 정의하는 이 클래스도 우리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인코딩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인코딩 클래스를 쓸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지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만 우리가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걔는 그냥 단순히 리턴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다 이렇게 지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코드를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유롭게 뭔가 긴도 추가하고 뭐 다른 클래스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좀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작성해야 될 코드가 좀 길고 복잡하고요. 이제 다음에 써볼 거는 굉장히 간단한 대신에 그 코드의 자율성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 통째로 골라주시고요. 컨트롤 슬러시 누르셔서 전부 다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주석 처리를 했고요. 이제 클래스를 아예 새롭게 만들게요. 클래스 이름은 이걸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고요. 자, 퍼블릭 클래스, 스프링 컴피그 클래스, 익스텐즈, 자, abstract, annotation, config dispatcher servlet initialize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오버라이딩 할 메소드는요, 자, 디스패처 서블릿에 매핑할 요청 주소를 세팅합니다. 바로 요거를 세팅하는 겁니다. 요거를 세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get servlet mappings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시고요. 자, 문자열 배열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ew string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모든 요청 주소에 대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반응하게 하겠다라고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요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스프링 MVC 프로젝트 설정을 위한 클래스를 지정한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get 자, servlet config classes 해주시고요. 얘도 클래스 타입 배열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new class 자, servlet app context.class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요거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자,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빈들을 정의하기 위한 클래스를 지정한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get root config 클래스 주고요. new 클래스
자, root app config context.class.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필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파라미터 인코딩 필터 설정입니다. 자, get sublit filters 해주시고요. 자, 캐릭터 인코딩 필터입니다. 인코딩 필터는요, new 캐릭터 인코딩 필터 해주시고요. UTF-8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 필터 set encoding UTF-8 그리고 이거를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new 필터 인코딩 필터 이렇게 필터를 여러 개 세팅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배열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다 이렇게 옮기게 된 겁니다. 보시면 비교적으로 구현하는 게 간단하죠. 리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딱 이것까지의 작업만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그냥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해 주시면은 자,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자바로 그 MVC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XML하고 비교해서 볼 때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다 볼 거고요.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자바를 가지고 설정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MVC 세팅 폴더 안에다가요. 얘는 XML, 얘는 자바. 이렇게 두 개의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작업했던 XML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 이거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src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리고 XML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 컨텐트를 통째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폼.xml을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번엔 드래그해서 덮어씌우면 되게끔 작업하도록 할 거고요. 자, 웹 컨텐트 폴더 들어가셔서 불필요한 거 지우겠습니다. 메타 inf 지우도록 하겠고요. 웹 inf에 있는 lib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한 파일들만 남겨놓고 전부 다 지웠습니다.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걸 드래그해서 그냥 덮어 씌워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쓰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자바 부분인데요. 자바는 이제 우리가 작업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자바 리소스에 src 요거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 inf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 폼.xml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세요. 자, 그리고 웹 컨텐트 폴더 들어가셔서 메타 inf 지워주시고요. 웹 inf에 있는 lib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위한 파일들을 정리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되겠고요. 앞으로 필요할 때 이걸 드래그해서 붙여 넣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프로젝트 세팅 방법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MVC 스프링 MVC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방식의 프로젝트 설정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